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조금 탄력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도 전체적인 장세가 좀 많이 지루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빨간불을 켠 종목도 제법 있었고, 또 파란불을 켠 종목들도 제법 있었습니다만, 상승했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또 하락했다고 해서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닌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인 시장은 모두가 관망세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그 관망세 속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약세 분위기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여전히 관망 신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만, 금융투자가 3,8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만, 금융투자는 단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관망세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관망세를 기록하는 여전히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종목별로는 그래도 환율 하락에 따라서 지금 수출주들이 약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죠. 그동안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환율이 1,3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이들 종목이 약세를 기록했고, 오히려 지금 현재 금리 인하라든가 또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 쪽의 종목들, 내수 관련주라든가 또 항공주라든가 또 여행주라든가 내수주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그런 모습은 연출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종목군들 그러나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거나 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지금 장세는 앞으로 상승장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인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은 반짝 반등 정도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된다고 치더라도 그 실적이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인 장세는 아직까지는 혼조 장세 기간 조정이 좀 더 진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조그마한 악재만 나오더라도 장세가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수 상방을 기대하고 섣불리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은 경계 심리가 돋보이는 시장인데요. 매니저님 그러면 내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까요? 자, 내일도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적인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방어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0.3% 약세를 기록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컨센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된다 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이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상승세가 연출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은 최소한 상승장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시장에 최소한 급락세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장세가 될 겁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급락세가 없는 장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장세는 혼조, 기간 조정 쪽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 증시가 만약에 충격을 받는 그런 약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약간의 힘든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은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들의 순환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군들의 반등도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환 반등에 불과한 만큼 짧게 끊어치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겠고, 또 가급적인 소폭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일부 현금화 전략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현금을 일정 비율 확보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단기 랠리에 따른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긴 시세의 전환을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어제 소개했던 한농화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농화성의 주가가 오늘 7.4%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약과 강과 혼주 장세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는 그나마 1.8%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미래 성장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되면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동차 화재 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호재들은 아직은 등장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려는 그런 시장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만약에 상용화라는 재료가 일단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는 잡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다시 밀리거나 좀 내지는 늘림목이라든가 기간적이 좀 더 길어진다 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잡아놓고 볼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든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잠깐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볼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연일 주가가 미미하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밸류 관련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탄력적인 실적 호전이 예출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전망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것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특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묻어두는 관점의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말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1이평선 대체로 9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한 차례 매도는 전략이 좋겠고 그 전까지는 좀 더 들고 가시다가 만약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면서 장대 항목이 한두 개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농화성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투자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내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는 좀 안전한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큐로셀이라고 하는 바이오 제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현재 유한약에게 큰 호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어떤 재능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한양과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오 제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약을 개발하면서 신약 개발과 가까워진 기술력과 제품력을 가진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이 세포 유전 치료제, 카티 치료제 관련된 큐로셀이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자, 이 회사가 개발한 암발센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지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율이라고 하죠. 그 완전 관해율이 무려 67.1%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똑 부러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똑 부러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심의겠고 식약처에서 암벨센이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속 처리 제도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가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면서 큐로셀은 신약 개발에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들의 최종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과 그리고 신약 개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제품력 등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큐로셀은 그런 제품의 그 암발세자는 제품이 그런 제품에 가까운 제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큐로셀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들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31,800원 제시드리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력과 제품력을 갖춘 큐로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